2010년대 중반 이슬람국가가 이라크와 시리아 전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려 할 때 그들은 빠르게 자신들의 대열에 합류할 새로운 구성원들을 찾았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대규모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했고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그들의 선전물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이 노린 대상은 사회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 중 일부였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남성과 여성들, 혹은 삶의 목적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걱정스러울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집자와의 대화를 통해 중동으로 가서 ISIS에 합류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 남아서 직접 모집자가 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선전에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20대 초반에서 중반의 젊은 무슬림 남성이었지만 모든 인구 집단이 테러리스트들에게 세뇌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집 사례 중 하나는 2013년에 이슬람 국가의 선전에 이끌려 들어간 영국 여성 셀리 앤 존스의 이야기입니다. 존스는 시리아행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크게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테러 음모, 수배 중인 반군, 그리고 폭력적인 잔혹 행위로 가득한 완전히 새로운 암흑 세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셀리 앤 존스의 삶에 대해 알려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론 평범했지만 내면은 불안정했던 이 여성이 시리아로 가 이슬람 국가에 합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그녀가 그 선택을 했을 때 그녀의 삶은 어떻게 전개되었고 궁극적으로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질문을 살펴보세요.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립니다. What's up to the world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셀리 앤 존스가 어린 시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녀가 어른이 되어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만한 일은 그녀의 어린 시절에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런던 남동부의 부유한 교회인 그리니치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를 가톨릭 신자로 키웠고 존스는 역의 동네 가톨릭 청소년 단체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겉보기에는 이상적인 생활 이면에는 셀리 앤 존스가 통제할 수 없었던 부모님과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존스의 부모님은 그녀가 겨우 10살이었을 때 복잡한 이혼을 겪었고 불행하게도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아버지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삶이 혼란에 빠졌지만 존스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존스는 16살이 될 때까지 학교에 다녔고 그때 로레알 화장품을 판매하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리니치를 떠난 존스는 결국 켄트주 채텀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공공주택에 살았습니다. 셀리에게 삶은 결코 쉽지 않았고 그녀는 곧 자신이 버는 돈으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셀리는 힘든 시기에 음악을 취미로 위안을 얻었고 1990년대 친구들과 크런치라는 펑크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셀리는 복지 혜택으로 생활했던 것으로 여겨지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주 푸드뱅크를 찾곤 했습니다. 그리니치에서 이사한 후 셀리 앤 존스는 곧 첫 아이인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는 1996년에 태어났고 한동안 존스는 아이의 아버지와 교제했지만 안타깝게도 3년 후에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파트너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셀리에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고 두 번째 아이를 갖게 됩니다. 조조라는 이름의 남자아이는 2004년에 태어났고
삶이 힘들었지만 셀리 앤 존스는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했습니다. 존스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해답을 찾으려 인터넷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우울하고 힘든 기분에 빠지면서 음모론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게 되었고 흑마술의 역사와 실천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가 곧 지나고 2000년대가 이어졌지만 존스의 삶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겹게 살아갔고 그 결과 위안을 온라인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녀가 지하디스트 사상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마도 온라인에서 음모론 관련 미디어에 거의 끊임없이 노출된 결과로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라크 전쟁과 셀리의 그 전쟁에 대한 혐오감이 그녀를 극단주의로 뛰어들게 만든 것으로 여겨집니다.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모집책들은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주제를 다루는 온라인 포럼을 표적으로 삼아 취약한 사람들을 유인하고 가입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 일이 바로 셀리 앤 존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셀리 앤 존스가 이슬람 국가에 가입한 구체적 과정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매우 빠르게 일어난 일임은 분명합니다. 2013년 내내. 이 해는 이시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최근 이라크에서 영토를 장악한 후 시리아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명 높은 모집 활동을 시작했고 모집원들은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중동에서 극단주의자들은 자신들을 칼리프 국가로 세우기 위해 아무것도 마다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 초 45세의 셀리 앤 존스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컴퓨터로 급진 이슬람 포럼을 평소처럼 둘러보던 어느 저녁 주나이드 후세인이라는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슬람 국가의 유명한 해커이자 선전원이었습니다. 그는 테러 조직의 카리스마 있는 대변인이었으며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그들을 설득해 ISIS에 가입하게 만드는 오랜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슬람 국가와 연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사회에 잘 통합되어 있었고 범인검의 조용한 교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12년에 대테러 한라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에 가담한 혐의로 복역한 뒤 최근에야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후세인은 ISIS의 새로운 대원을 모집할 때 영국 내 무슬림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초점을 맞추었고 서구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것을 되찾으라고 독려했습니다. 후세인은 종종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했으며 곧 ISIS의 온라인 모집 활동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가 자주 드나들던 극단주의 포럼에서 그는 곧 셀리 앤 존스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실제로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는 두 사람이 실제로 직접 만난 적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후세인은 곧 극단주의적인 영향력을 존스의 이미 위험에 처한 정신에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시간씩 음성 채팅을 하며 대화를 나눴고 그 시간 동안 후세인은 천천히 자신의 파트너가 극단화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셀리는 연애 시작 직전에 이미 이슬람교로 개종했습니다. 하지만 후세인을 몇 달 동안 알게 된 후 셀리는 점점 더 어두운 길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말 어느 날 몇 달간의 치밀한 계획 끝에 후세인과 존스는 중동으로 떠났습니다. 후세인은 시리아 내 이슬람 국가에 직접 합류하기로 결정했고 존스도 함께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이는 존스가 시리아로 떠난 이유에 대해 이슬람 국가 신병으로 위장한 선데이 타임스 기자의 질문에 속아 답변한 후에 진술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녀는 도착한 첫날 후세인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후세인은 아부 후세인 알 브리타니,
존스는 후세인 알브리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부부에게 이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시기는 분명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존스와 후세인은 처음에 시리아의 이들리브라는 도시에 도착했고 결혼 후 라카에 있는 그들이 가고자 했던 테러 조직에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도착한 직후에 발생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후세인과 존스는 납치당했습니다. ISIS에 합류한 압델마제드, 압델바리와 함께였습니다. 바리는 그동안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사용했던 인물로 이슬람 국가에 가입한 후 2014년 2월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글을 올렸습니다. 나와 아부 후세인 알브라타니는 회스 A/IF 쓰레기들에게 납치되어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AK-47 4자루, 7mm 1자루, 4차량, 휴대폰, 현금을 훔쳐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FSA는 자유 시리아군을 의미하며 이는 2011년에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알아사드의 시위대 탄압에 맞서 결성된 시리아 반군 연합입니다. 셀리 앤 존스는 2014년 8월 세 사람이 자유 시리아군 구금에서 풀려났을 때 트위터에서 이 납치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 알함둘릴라. 저와 제 남편은 일드리브에서 7개월 동안 갇혀 있다가 결국 이슬람 국가에 도착했고 지금은 칼리파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라카에서 처음 의도했던 곳에 정착한 부부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테러 조직의 사실상 수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후세인과 존스가 라카에 정착한 후 앞서 언급한 존스의 의도치 않은 선데이 타임스와의 인터뷰로 인해 곧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슬람 국가에 입대하려는 지원자로 위장한 기자 디페시 구더는 이전까지 알브리탄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던 후세인과 존스의 본명을 밝혀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구더는 존스가 시리아로 이주한 후 몇 달간 유명한 이슬라믹 스테이트 오브 이라크 앤 시리아 선전원으로 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녀가 막내 조조도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존스가 ISIS의 주요 모집책이 된 반면 남편은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후세인은 해커들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데 두각을 나타내며 이슬람 국가의 다양한 온라인 공격을 수행하는 데 유용한 인재들을 양성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부분은 영국 타블로이드 언론에 의해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25살이나 어린 남편과 함께 지하디스트 테러 조직에 합류하기 위해 도망친 백인 여성 펑크 기타리스트의 이야기는 영국 언론이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만큼 흥미로운 소재였습니다. 존스와 후세인은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일어난 히스테리 현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둘 다 트위터에서 매우 두드러지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종교 경전을 인용하거나 다른 트위터 이용자들을 조롱하고 새로운 신도들에게 중동의 이슬람 국가 영토로 이주할 것을 독려하곤 했습니다. 후세인은 존스를 곁에 두고 군단으로 알려지게 된 단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영국 출신 이슬라믹 스테이트 오브 이라크 앤 시리아 조직원 12명으로 이뤄진 이 단체는 더 많은 영어권 지원자 유치를 위해 대규모 온라인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천 명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접근했고 ISIS는 그들의 접근 방식에서 전혀 은밀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그들의 포식자 같은 조직원 모집 방식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동안 후세인은 미국과 영국 모두에서 여러 차례의 테러 시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무니르 압둘 카디르라는 이름의 테러리스트를 멘토링하며 시리아로 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대신 그는 무니르 압둘 카디르에게 미국 군인 한 명을 납치하고 살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계획은 2015년 중반에 실행될 예정이었지만
압둘 카디르는 공격이 실행되기 전에 체포되어 2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2015년 8월 25일 후세인의 생은 끝이 났습니다. 미국 군이 라카에 있는 그의 위치에 드론 공습을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공습은 후세인이 라카의 주유소에서 채 타고 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후세인의 신원이 공개된 이후 그의 생명을 노린 여러 차례의 시도가 있었고 이는 반 이슬람 국가 연합군에게 큰 성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끔찍한 안전 조치로 셀리의 아들 조조를 인간 방패로 삼아 자주 데리고 다녔습니다. 존스와 후세인 모두 이런 방식으로 조조를 이용한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세인이 사망한 날은 그가 조조를 곁에 두지 않고 공개적으로 외출한 몇 안 되는 날 중 하나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존스는 처음에는 트위터를 통해 남편의 사망 소식을 모두 부인했지만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마도 그 공격을 선전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존스는 다시 한번 트위터에 글을 올려 주나이드 후세인이 알라의 가장 큰 적에 의해 살해됐다고 썼습니다. 이제 후세인은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존스는 이슬람 국가에 합류하겠다는 자신의 위험천만한 선택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시리아의 새 거처에서 계속해서 친 이슬라믹 스테이트 오브 이라크 앤 시리아 선전을 퍼뜨렸습니다. 셀리의 온라인 활동은 계속해서 영국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끌었고 존스는 곧 유엔의 수배자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이 직접 존스를 그 명단에 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어떤 나라가 자국민을 이슬람 국가와 연관된 인물 명단에 올린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셀리 앤 존스는 수배자가 된 것에 대해 솔직하게 반응했습니다. 트위터에서 셀리 앤 존스는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영국과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슬람 국가 선전 확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아이시스도 셀리 앤 존스의 존재를 환영했고 그녀는 곧 테러 조직의 전 세계적인 신병 모집 활동의 주요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또한 곧 조직 내에서 더욱 사악한 임무들을 맡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비밀 테러 부대인 안와르 알 아울라키 대대의 주요 지도자로 활동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대는 이미 사망한 급진적 지하디스트 안와르 알 아울라키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으며 셀리 앤 존스를 비밀 여성 부대의 지도자로 임명했습니다. 이제 셀리 앤 존스는 ISIS에 합류하겠다고 고집하는 유럽 여성들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인물이 되었고 이 여성들은 시리아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에게 직접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셀리 앤 존스는 이러한 분야에 명백히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이슬라믹 스테이트 오브 이라크 앤 시리아 신병들에게 무기와 군사 전술과 관련된 주제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녀가 훈련시킨 이들은 무하지라트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들은 서방에서 테러 공격을 수행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무하지라트는 셀리 앤 존스에게 시리아에서 훈련을 받은 후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 치명적인 자살 공격에 참여하게 됩니다. 극단주의 대응 프로젝트는 셀리 앤 존스가 영국에서만 수백 명의 여성을 ISIS에 가입하도록 모집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트위터에서 신념을 더욱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존스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영국에 있는 이슬라믹 스테이트 오브 이라크 앤 시리아 동조자 여성들 중 아직 그들의 대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에게 테러 공격을 실행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영국의 런던과 글래스고 같은 도시들뿐만 아니라 웨일스 전역에서도 말이죠. 이것은 무슬림의 금식 기간인 라마단과 시기가 겹치게 되어 이슬라믹 스테이트 오브 이라크 앤 시리아 내에서 존스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영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일반 대중에게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 영국 언론은 그녀를 속칭 화이트 위도우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 별명은 그녀의 남은 생애 동안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존스는 이슬람 국가 내에서의 임무가 단순히 모집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7년 봄에 공개된 미국 법원 문서에 따르면 존스는 해외에서 12건이 넘는 테러 공격을 주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계획들 중 많은 수가 실행되기 전에 저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 위도우는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이슬라믹 스테이트 오브 이라크 앤 시리아 테러리스트들이 표적으로 삼길 원하는 미국 군인들의 명단 3개를 온라인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군인들의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지하디스트들에게 그들을 추적해 제거하라고 독려하곤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행동은 미국 정부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는 대서양 양쪽 모두에서 주목받는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셀리 앤 존스는 계속해서 살해,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서방 세계 전역에서 테러 공격을 부추기면서 엄청난 악명을 떨쳤습니다.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은 고유 결의. 작전에서 이미 이라크와 시리아 양국에서 공습을 실시하며 중동에서 ISIS의 위협을 근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존스 자신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국제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국가의 사실상 수도인 라카에 머물렀습니다. 그 수도는 미국의 공습에서 주요 표적이 되었고 지하디 존으로도 알려진 모하메드 메우아지 등 여러 유명 테러리스트들이 있었습니다. 존은 그전 몇 년 동안 라카에서 사살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영국 일간지 미러는 셀리 앤 존스와 이제 12살 이된 조조가 라카에서 미국 군대가 수행한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드론이 테러리스트 점령 도시에 미사일을 발사할 때 그 지역에서 도망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건물을 나서다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녀가 사망했을 당시 그녀는 시리아 동부의 메아딘이라는 마을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일은 2017년 6월에 일어났지만 존스의 사망에 대한 주장은 끝내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습 후 연기가 거쳐도 현장에 DNA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트위터 계정이 그 이후로 계속 비활성 상태이긴 했지만 그녀가 공습에서 살아남아 마야딘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아주 조금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조의 사망도 공습이 보도될 당시 완전히 확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조치에 비판이 제기되었고 그 소녀는 겨우 12살이었기 때문에 전투원으로 간주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공개된 영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이후로 조조가 시리아에서 존스의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에는 5명의 어린 소년들이 5명의 쿠르드계 포로의 머리를 뒤에서 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존스의 전 동료 중 한 명에 따르면 이 어린 소년들 중 한 명이 조조였습니다. 어린 소년에게 관심이 쏠리자 존스는 영상 속 소년 누구도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조조가 ISIS의 아동 병사로 키워지고 있었다는 강한 추측이 있습니다. 그의 짧은 생애 내내 말이죠. 또한 어린 나이에 이슬람 국가에 끌려가 극단주의에 물들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조조의 사망 소식은 2017년 11월에 처음 의심받았는데 당시 시리아 공식 소식통이 그가 생존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라크와 맞닿아 있는 시리아 동부 국경 근처에서 살아남은 이슬람 국가 잔당들과 함께 살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2018년 디페시 구다 기자는 신병으로 위장해 존스와 대화를 나누던 중 정보를 잘 아는 소식통과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소식통은 존스와 그녀의 아들 조조의 사망이 99.9% 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인 영국 출신 이슬람 국가 테러리스트 알렉산더 코티, 일명 지하디 조지는 존스가 그녀를 죽였다고 알려진 공습 당시 이미 라카에서 탈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티에 따르면 그녀는 2017년 초 마야딘에 정착했지만 5월 25일 정부 청사에 대한 폭격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존스가 위험한 테러리스트로 여겨졌지만 여러 비영리 단체들은 결국 그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공습을 조직한 미국군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국제적 십자위원회에 따르면 존스는 ISIS의 공식 구성원으로 간주되기 위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지속적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물리적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녀를 사살한 것은 비윤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계적인 인권단체 중 하나인 국제 앰네스티 역시 이 점을 뒷받침하며 존스와 그녀의 아들 조조의 사살이 법적으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많은 단체들과 일반 대중, 그리고 그녀가 위협했던 서방 정부는 공습이 발표되었을 때 이러한 감정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논란과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음모론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라카 공습에서 존스가 실제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전에는 활발하게 게시물을 올리던 그녀의 트위터 계정들은 그녀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 거의 즉시 비활성화되었고 이후 그녀에 대한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2019년 시리아 바구주에서 이슬람 국가가 결국 붕괴된 이후 그녀의 죽음은 영국에서 급진화된 모집 활동이 초래한 끔찍한 결과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만이 그 마수에 끌려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셀리 앤 존스는 언론에서 화이트 위도우라는 별명을 붙인 유일한 지하디스트 개종자가 아니었습니다. 북아일랜드 타운 카운티의 벤브리지 출신인 사만다 루스웨이트 역시 극단주의 모집책들의 뒤틀린 방식에 끌려 들어간 또 다른 영국 시민이었습니다. 그녀는 2000년대 후반 또는 2010년대 초 소말리아의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에 합류했습니다. 루스웨이트는 17세에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샤라피아 루스웨이트라는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이름은 그녀가 극단주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2010년대 루스웨이트가 극단주의로 빠진 길은 그녀의 결혼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온라인에서 급진 이슬람주의자인 저메인 린지와 만나 2002년 10월에 결혼했습니다. 3년 후 린지는 악명 높은 런던 77 테러에서 런던 킹스크로스에서 러셀 스퀘어로 향하는 열차를 노리고 스스로를 폭파시켰습니다. 그의 행동으로 인해 26명의 민간인 이 목숨을 잃었고 루스웨이트는 그 계획에 대해 미리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며 6일 후 린지가 실종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린지의 14개월 된 아들의 어머니였고 린지의 딸을 임신 중이었습니다. 루스웨이트는 남편의 테러 공격 이야기를 타블로이드 언론에 팔았고 그 결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린지의 사망 이후 루스웨이트는 알샤바브 테러 조직의 파키스탄인 멤버 하빕 살레 가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2007년 그와 케냐로 이주한 후 소말리아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대 말까지 영국과 케냐 정부 모두 루스웨이트가 테러리스트 활동에 연루되어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소말리아에 도착했을 때쯤, 그리고 실제로 2010년대 초에는 그녀의 이름이 여러 주요 공격과 연관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7월 루스웨이트는 케냐 몬바사의 한 술집에서 발생한 수류탄 공격의 주요 용의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공격이 발생했을 때 술집에 있던 사람들은 유로 2012 축구 경기를 시청하고 있었고 그때 폭발이 일어나 3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루스웨이트와 똑같이 생긴 여성이 폭발 직전 술집을 떠나는 것이 목격돼
경찰은 루스웨이트의 연루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루스웨이트는 또 한 번 테러 공격을 저지른 용의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케냐 나이로비 웨스트게이트 쇼핑몰에서였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에서 4명의 총격범이 쇼핑몰에서 71명을 살해하고 200명 이상을 다치게 했습니다. 알샤바브는 이 공격이 젊은 남성들만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언론은 루스웨이트의 계획 관여 가능성을 높게 추측했습니다. 그녀는 테러 공격으로 남편을 잃은 사실까지 더해져 언론에서 화이트 위도우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2010년대의 행적 이후 2022년 기준으로 그녀에 대한 소식은 수년째 없습니다. 그녀의 삼촌은 그녀가 사망했다고 믿었지만 그녀가 소말리아나 탄자니아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루스웨이트는 IS와 무관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영국인 개종자가 IS와 연결될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타리나 샤킬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는 나중에 시리아로 가서 ISIS에 합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셀리 앤 존스, 자신이 샤킬에게 시리아에서 테러리스트에 합류하도록 설득한 인물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중동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포르투갈 출신 이슬라믹 스테이트 오브 이라크 앤 시리아 전투원 파비오 포카스에 의해 급진화되었습니다. 그는 이슬람 국가에서 포로들의 납치와 처형을 주도한 인물이었습니다. 샤킬의 이야기는 그러나 매우 다른 결말을 맞이합니다. 샤킬은 2014년 10월 영국 이스트 미들랜즈 공항에서 터키를 거쳐 시리아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샤킬은 갓 태어난 아들을 데리고 친구들에게 해변 휴가를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국가가 장악한 영토에 도착한 후였습니다. 샤킬은 친구들과 가족에게 더 이상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슬람의 배교자들을 죽이고 순교자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 여정을 자신의 지하드라고 표현하며 다른 이들도 자신과 함께 ISIS를 위해 싸우고 적을 죽이라고 독려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시리아 라카에서 시간을 보내며 종종 이슬라믹 스테이트 오브 이라크 앤 시리아 깃발과 함께 사진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그녀의 아이 역시 극단주의자들에게 세뇌되어 이슬람 국가의 바라클라바를 쓰고 AK-47 소총을 들고 있는 모습이 온라인에 등장하곤 했습니다. 샤킬은 나중에 자신이 아이시스가 지배하는 땅으로 여행을 간 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슬람 국가 내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합군이 라카에 가한 수많은 공습 중 하나를 틈타 도시를 떠날 기회를 잡았고 자신이 왔던 길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택시 운전색에 뇌물을 주고 시리아와 터키 국경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으며 국경을 넘은 후 그녀를 붙잡은 터키 국경 경비대에 자수했습니다. 그녀는 안전하게 영국의 히드로 공항으로 송환되었고 도착하자마자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샤킬은 처음에 경찰에게 자신이 이슬라믹 스테이트 오브 이라크 앤 시리아 부대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에게 이슬람 국가의 선전으로 세뇌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의지로 시리아에 갔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녀가 돌격소총과 이슬라믹 스테이트 오브 이라크 앤 시리아 깃발과 함께 찍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이슬람 국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테러 행위를 조장한 혐의로사 연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샤킬이 재판 중에 거짓말을 했고 자신의 아들을 테러리스트 전사로 세뇌시키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샤킬은 2018년 감옥에서 풀려난 후 자신의 과거를 공개적으로 반성했습니다. 2021년에 샤킬은 시리아로 떠난 것을 후회하며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대 중반에 샤킬은 자신의 삶을 다룬 ETV 다큐멘터리 타리나 아이시스에서의 귀환에서 인터뷰를 했으며 석방 이후 소셜미디어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이슬라믹 스테이트 오브 이라크 앤 시리아는
연합군에 의해 패배했지만 극단주의로의 급진화 위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셀리 앤 존스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노려 그들이 가입하도록 유도했던 매우 교활한 테러 조직원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삶을 살았던 그녀는 온라인 활동을 통해 결국 수백 명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테러 조직에 새롭게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선택은 영국 대중의 암울하고 오래 지속되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매년 약 7,000명에서 9,000명의 사람들이 영국의 프리벤트 프로그램에 회부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모든 형태의 급진화 위협을 겨냥하고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들은 급진화가 일어나기 전에 그 징후를 포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까운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나 누군가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단지 찾아내기 위해서죠. 정치적 맥락에서의 폭력 사용, 다양한 원인과 주제들이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급진화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슬람만 보지 말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셀리 앤 존스의 삶은 이슬람 국가의 다행히도 짧았던 역사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장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삶은 2017년에 끝났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녀는 상황만 맞으면 누구도 극단화의 마수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불편한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나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희 콘텐츠는 연구부터 대본, 편집, 내레이션까지 모두 인력이 직접 하며 AI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희 채널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해 주시고 알림벨 아이콘을 눌러 다음 Words of the World 영상이 올라올 때 알림을 받아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